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구상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없다. 아니, 대우는 누구나가 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도 따로 정해진 게 아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나한테 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어디 가면 야, 내년부터 당신 잘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그때 되면 잘 되겠지 하는데 그때 되면 잘 되는 사람 못 봤다니까. 없어. 그 믿지 마요. 그게 아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어느 때면 더 뭐가 잘 되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뭘 할 줄 아느냐. 능력이야. 돈 많이 벌 때 몇 살 되면 돈을 벌어요? 라고 했대. 몇 살 되면 돈을 벌어요? 내가 이제 50살 되면 돈이 많이 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50살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노숙하고 있었어. 나는 계속 노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0살이 됐어. 돈 많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양재기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같은 몇 개 더 있겠죠.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의사야. 내가 의사를 하고 있어. 의사를 하고 있는데 50살에 돈 많이 재혼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구리로 긁어모으는 거죠. 갈구리로. 이게 이제 뭘 할 줄 아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죠. 사업을 하는데 뭐 이제 화장품 장사를 해. 화장품 장사를. 지금 되겠어요? 화장품 장사 안 되거든요, 지금요. 지금은 뭐 이상한 화장품 아니고는 네트워크 아니고는 화장품 안 돼. 내가 아무리 재원이 와서 화장품 요즘 화장품 다 온라인에서 하고 뭐 이렇게 사잖아요. 보면 화장품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개인 매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막 하면 재원이 왔어. 50세. 나 화장품 장사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잘 되겠지라는데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나만 특별히 더 잘 되는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부동산 중개를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상가 부동산 중개를 해. 그래서 이제 나이 50이 되면 재혼이 열린대. 그래 2023, 22년 지금 딱 재혼이 열렸어. 그러면 뭐해? 거래 절벽인데. 거래 절벽. 아니 거래가 전국에 몇천 개 안 되는데 나한테 정말 하나 두 개 오면 진짜 다행이지. 지금 부동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개점 휴업이에요. 아무 팔리질 않아. 보면 아무리 뭐 땅을 할 줄 알고 뭐 날고 겨도 지금 이런 때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지. 그때 되면 뭘 잘 되겠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 고문이겠죠. 그래도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라도 좋긴 해. 스님이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리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가운이에요. 국가운이 1등 제일 중요해요. 요즘처럼 자금이 다 씨가 마르고 돈도 못 벌리고 이자 막 높고 한 거는 국가운이잖아. 이때는 뭘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때가 아니죠. 이때는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좋은 물건 나오면 잡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운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 이거죠. 어떤 직업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제 스님도 직업이 본래 아닌데 직업이라 하면 스님도 이제 잘하는 스님이 있고 못하는 스님이 있어. 이거 아무 관심 공부만 하는 스님도 있고 또 포기당하다 망하는 스님도 있고 뭐 나처럼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어. 그 스님의 직업적 능력 중요하죠. 국가도 운이 좋아야지. 이제 그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 3년 전에 5년 전에 부동산 사가지고 작년에 팔았으면 그러면 완전 대박이지. 이제 그런 국가운을 잘 타서
이렇게 그래야지 재혼이 열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운이에요. 개인운이 제일 뒤에예요. 이제 개인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개인운이 좋아서 정말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개인운이 좋아서 정말 복권 샀더니 뭐 그렇게 되고, 또 누구 아는 사람이 어서 여기로 와서 근무해라 딱 해서 이렇게 캐스팅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개인운은 복권하고 비슷해요. 이게 이 직업적 능력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사나 변호사나 뭐 아니면 뭐 그 CEO 어느 회사의 CEO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대학 나오고 석박사 하고 뭐 또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CEO도 하고 뭐 또 하는 거잖아요, 보면.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받아주는 거라든지 하는 건데, 개인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참 별로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물을 언제 더 많이 버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몸이라는 게 신체가 건강하게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몸을 자꾸 운동을 해야 돼.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시기가 와도 이제 여름에 더워도 더위 안 타요. 매일 마라톤 한 3km, 5km 정도 매일 뛰고,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균형 있는 식단 하고, 그래야 하고, 또 절에 다니면서 명상 관세, 모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도 안 쌓이지, 몸도 피로 회복 잘 되지. 그러면 건강해서 겨울에 독감도 잘 안 걸리고, 여름에 냉병도 안 걸리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되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관리하듯이 넌 언제 부자 돼요? 그러려면 이제 재물도 똑같아요. 재물도 내가 이렇게 금융 공부를 통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 실습도 해보고 저 실습도 해보고 여러 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물을 쌓는 법을 익혀야지 이것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재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돈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나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뒹굴뒹굴 하는데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 부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친구와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언제 이혼해요? 언제 결혼해?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해요? 우리 뭐 이런 언제 여자 만나요? 언제 남자 만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결혼해서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하는 거예요. 타고나기도 하지만 타고난 것보다도 학습을 통해서 관계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관계하는 기본은 배려, 이해, 존중,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존중을 해줘서,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렇지만 이기적이면 맨날 싸우는 거지. 배려가 없으면 맨날 싸워요. 이해를 안 해주면 맨날 싸워요. 존중을 안 해주면 무시당하잖아. 이제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랑 같이 사는 배우자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빈부의 차이가 심하면 상대가 나를 우습게 봐. 그리고 결혼 생활이 제대로 안 돼.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하고, 부자라 하더라도 존중해 줄 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면 가난한 나를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 궁합이 잘 맞으면 더 나빠요. 헤어질 수가 없거든.
아니 나쁜 남자랑 만나서 안 헤어져 봐. 진짜 나쁜 거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궁합 좋은 게 아니라니까. 궁합이 좋다는 건 안 헤어진다는 거잖아. 나쁜 남자랑 안 헤어지면 참 그래요 그게. 그래서 관계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돼요 관계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지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가족관계가 뿔뿔이 흩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보기도 싫다는 사람 많잖아요. 아들이 떠나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 나도 그랬네. 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참 힘들어요. 이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몸 단련하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몸을 단련을 해야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지 몸이 건강한 것처럼 반드시 재물도 그래요. 돈도 그냥 이제 헛발질 치지 마시고 제발 좀 헛발질 좀 하지 마시고 엉뚱하게 헛발질 치고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해줘.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내가. 이게 방법이 없어요라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잖아. 이게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단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상달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회향하는 날입니다. 기도도 이제 시작을 해서 시작은 도전이죠. 도전은 항상 목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뭘 한번 이렇게 한번 발로 차듯이 막 시작 막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목의 기운이 시작이 열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나중에 금으로 결실을 이루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게 수예요. 겨울에 저장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회양이니까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산시키죠. 물을 온 세상으로 회양을 시키는 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 번, 세 번을 지나면서 열이 막 붙었고 4번을 지나면서 이제 결실을 이뤄가고 6번째, 7번째는 저장을 7번의 기도를 통해서 거의 뭐 49일 가까이 돼요. 40여일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한 주기가 돼. 한 주기 동안 우리는 이 기도가 그렇게 무르익었어요. 이것이 다 끝나서 오늘 회향을 하고 나면 12월 2일에 다시 또 동지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20일 동안 이제 자비도랑 참법을 2번 또 독송하죠. 이것도 역시 목의 기운이 필요해. 한번 달려가야겠다라는 이런 도전이 필요해. 이게 목부터 해가지고 수까지 잘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수히 도전을 해야 돼요. 무수히 도전하다 보면 끝까지 가는 게 몇 개가 생기게 돼요. 그래도 다행히 함께 가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독려를 하잖아요. 함께 가자고. 우리 함께 가자, 가자 하면 가자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시작할 때 오고 끝날 때 오더라도 시작할 때 오고 끝날 때 오더라도 중간 누가 대신 해주잖아. 우리 스님이 대신 다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다 해줘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더 한 단계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태원 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도 힘들지만 또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살면서 자식이 먼저 죽거나 자식이 나처럼 이제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생겨요.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고 남편까지 막 죽고 뭐 이러면 참 내 인생이 뭐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50생 정도 살면 50생 우리가 윤회하고 또 윤회해요.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 이제 재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몸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약간 설득을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윤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또 다음 생, 또 다음 생. 사람으로 한 50생에서 100생 정도 살면 경험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경험해요. 그나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서 험한 꼴을 덜 봤나? 그래서 험한 꼴을 덜 봤죠. 여러분들 한국전쟁 세대는 아니잖아요. 험한 꼴을 그냥 덜 봤어. 60년대, 70년대 출신이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해외로 가보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기아에, 아프리카의 기아에 가난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50생 정도를 살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경험하고요. 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도 남편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는 것도 또 자동차에 치여서 또는 기계에 끼어서 죽는 것도 또 돈을 많이 무지무지 벌어서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50생 정도 살게 되면.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업식이 있어요. 강아지에는 강아지의 업식이 있고 고양이에는 고양이 업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업식이 있어요. 사람의 업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는 드물지만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이태원 이런 것들처럼 또 누가 자살하는 경우도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안 일어났겠지. 여러분들한테 여기 중에 90% 분들한테는 안 일어났어. 하지만 50번을 살다 보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애 주기가 이렇게 잘 됐다 안 좋았다 잘 됐다 안 좋았다 최저에 또 최고에 최저에 최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겪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뻐기고 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자면 뭐해? 또 떨어져서 아주 제일 찢어지게 가난하는데 지금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아. 나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뭐해? 다음에 또 해가지고 사람하고 나빠가지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맨날 깡패짓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위가 또 높으면 뭐해? 지위가 높아서 뭐 하면 뭐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전 국민들한테 욕 얻어먹잖아. 높으면 뭐해? 이러면서 뭐 그렇게 그래서 어떤 이제 재앙을 겪는 사람들을 뭐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들한테 누구나 더 겪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싹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진심으로 이렇게 그 추모 또는 위로의 말, 힘이 돼주는 말을 해주고 우리는 살면서 다 겪는 일이야. 나도 겪을 일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일이 일어나도 담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옹지마의 노인처럼 변방의 노인처럼 아들이 그 말이 이제 키우던 말이 도망갔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야, 그 재산이 말밖에 없는데 안타깝다 했더니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근데 한 1년 정도 되니까 말이 나갔던 한 마리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10마리 말을 데리고 왔어. 청해성에 있는 많은 말, 아주 명말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사났다라고 그렇게 너무 좋다라고 야, 저 노인네는 복도 많아 이렇게 천복이 있네. 이제 복이 많아. 그랬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길들이다가 다리를 빻어. 다리 병신이 장애인 미안합니다.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아, 좋은 줄 알았더니 저렇게 또 그런 하나 좋은 게 있으면 하나 나쁘다고.
그랬더니 한 2년, 2, 3년 있다 보니까 전쟁이 나버렸어. 전쟁이 나니까 마을에 있는 남자들 다 그 징용이라 하더라. 군에 끌려가지고 전부 다 군대 갔어요. 한 명도 안 돌아왔어. 한 명도. 마을에 여자는 쫙 깔렸는데 마을에 여자는 쫙 깔렸는데 혼자 총각 혼자만 이제 남았다라고. 그래서 이 노인은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그 신기하게 복도 생기고 그러더라. 우리는 생길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걸 경험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점점 상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 공덕은 요쯤에 돼 있어야 돼. 죽을 때 공덕 밑에 똑같이 돼 있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에 더 나빠져. 태어났다가 죽을 때 공덕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태어나서 그 다음 생 또 공덕을 짓고 죽을 때 되면 공덕이 좀 줄거든요. 아무래도 그래. 우리 삶이라는 게 나이가 들은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공덕이 좀 떨어져. 그렇지만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 적당히 떨어졌다가 다시 또 다음 생에서 공덕을 또 짓고 그러면 계속 우상향을 하잖아요. 계속 나아지잖아요. 요 밑에서 겪는 게 이제 부모 형제를 잃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들고 맨날 떠돌이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게 밑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발버리심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공덕을 해서 우상향하는 삶을 살면 발버리심을 해야죠. 보리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기도 하고 우리는 점점 저점을 높여서 나중에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쭉 해서 나아가지고 부처님도 500생 동안 인욕선인으로 수행을 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재물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공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발버리심을 하느냐,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고온이 된 영가님들도 극락왕생 하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 조상님들도 기도를 드리고 또 황룡사의 49제 올리는 이런 분들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에는 방생, 바다 방생 오후 1시에 출발을 하고요. 다음 주 말에는 서남사 하고 거기 갈 거예요. 서남사 갈 거예요. 서남사 갈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번 주 말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북콘서트를 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계된 책을 낸 이제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예요, 기자. 나 조선일보 진짜 싫어하는데 어쩌다가 걔가 조선일보 들어갔나 몰라. 그 기자가 책을 냈는데 재건축 관련된 책이 내서